예,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 간에 경선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과열되는 양상이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선을 하다 보면 과열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뭐 서로 사활을 걸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대선 후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렇죠. 누가 질라고 하겠습니까? 특히 당 내 경선이 더 치열합니다. 서로 아는 사람끼리 그럼요. 옛날 싸움이 무서운 거고. 옛날 2007년에 이명박 될 때 친이 친박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? 그때부터 친박 친이 갈등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. 박근혜 탄핵까지 두 분이 가서 이제 감옥 간 게 두 분이 나란히 가게 된 게 상대방 감옥 갈 때는 화장실 가서 웃었거든요. 근데 자기까지 가는 거예요. 그게 여태까지 네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태까지 이재명이가 혼자 단독 질주하다가 지난번에 예비 경선에 좀 주춤했잖아요. 이낙연이가 좀 상승세로 타기 시작했어요. 아, 이거 누르면 되겠구나. 근데 서로 네거티브하고 마타도 하면 누가 더 약자겠어요? 아무래도 뭐 이재명이가 하도 뭐 이재명은 그건 다른 거는 잘 모른다고 우기면 되는데 이거는 녹취록이 있어요. 녹취록. 그러니까 녹취록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어요. 사람이 직접. 있고 사람도 있고 김부선도 있고 그러니까 형수도 있고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재명 녹취록 얘기 나올 때마다 그 김수희 노래 애몽가 생각이 나요.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? 그대 뒤에만 서면 왜 내 눈이 젖는가? 이거 녹취록을 어떻게 다 태울 수도 없고 엊그저께 또 이낙연 쪽에서 녹취록 새로운 거 또 내놨잖아요. 그게 2012년 6월분이 그동안 돌아다녔잖아요. 그건 좀 긴 거고. 이번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하면서 이제 당시 성남시장 아니었습니까? 화가 잔뜩 났겠죠. 그게 이제 7월 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것다 형수한테 화풀이 한 거 아닙니까? 그게 이제 56초라고 그랬죠. 짤막한 것 같던데. 짤막하면서도 아주 욕은 집약적으로 아주 찰지게 욕을 담았다고 그래요. 오히려 형수는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형수는 보니까 점잖은 사람 같고. 상당히 교양 있게 점잖하게 형수답게 딱 타이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동생이 저렇게 험한 욕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은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지금 몰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낙연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태도는 아닌데 이 네거티브로 끝까지 물고 흔드는 거죠. 뭐 흔드는 거.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낙연 네거티브 좀 하잖아요. 사실 옛날에 노무현 탄핵 때 이낙연이가 태도가 이중적이었거든요. 그때 아주 탄핵 적극 찬성하고 뭐 그 행동대장 비슷하게 했거든요. 그 이제 민주당이었으니까. 그렇죠. 그 당시는. 그렇죠. 근데 열린 우리당 시절에. 또 투표 끝난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나는 어디 찍었나 얘기 안 해 그랬거든요. 요새는 탄핵 반대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뭐 증거가 있어야죠. 본인이 그 당시 강주 전남 그 언론사 출신 기자들한테도 만나가지고 내가 뽑은 대통령을 왜 탄핵하겠느냐. 노무현 대통령의 내가 당선자 시절에 대변인을 한 사람 아니냐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또 누가 입증할 방법도 없잖아요. 방법이 없죠. 근데 그날 탄핵 투표 행적 때 당일날 좀 수상쩍은 거는 사실이에요. 좀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탄핵 투표 같은 것은 지금은 그 전자투표 하면 그게 다 흔적이 남지만 그건 가서 그렇죠. 없죠. 직접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가릴 방법은 없죠. 뭐 지문 검사를 다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답답한 거죠. 자기는 녹취록도 있고 다 있는데 저기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것도 공개해라. 그게 7월 달에 이 얘기하면서 녹음해 가지고 칼로 쑤시니까 좋더냐. 근데 그 형수 이야기는 나는 그런 녹음 안 해. 하는데 또 녹음을 해.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녹음 안 한다고 해서 그 믿었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. 그건 녹음이 없었어 봐요. 이재명 인정하겠어요? 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? 나는 뭐 형수한테 늘 고운 말만 쓰고 반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하겠죠. 녹취록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. 이재명은 이 녹취록이 또 나오니까
녹취록 그 자체의 진실성 여부보다는 무슨 네거티브를 하느냐, 네. 도를 넘었다, 선을 넘었다 하는데 그거는 별개 문제고 그럼요. 녹취록 그 자체가 그렇죠.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한 그렇죠.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 녹취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또라이 아니야? 뭐 그런 느낌까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더군다나 당시 성남시장이면 그 100만 인구를 갖고 있는 그렇죠. 시장이 아주 큰 시장 지자체 장 아닙니까? 그렇죠. 분당, 판교 다 성남시 아닙니까? 욕을 해도 분수가 있고 그것도 뭐 남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형수한테 말이 안 본인은 욕을 하느냐? 네, 본인은 뭐 형네 가족이 뭐 시정에 개입하려고 그래서 그거 막는 과정에서 했고 뭐 어머니를 뭐 폭행하고 뭐 그래서 막으려고 했다 하는데 그런 핑계는 좀 구구한 거죠. 아니 그러면 형한테 해야지 형수한테 그렇죠. 한다고 그게 말이 안 해결되는 되는 일 거죠. 그러니까 아니잖아요.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도지사 때 한번 걸러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과거 이회창 대통령이 예. 처음 떨어질 때 병역 때문에 타격을 많았거든요. 그렇죠. 그 다음 선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 김대엽이로 또 그래. 결국은 병풍 때문에 그때 완전히 맛이 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재명의 가장 큰 관건은 이거 형수 녹취록. 김부선도 영향이 있지만 그건 연예인이고 또 끝까지 우기면 또 증거 없으면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타격은 크겠죠. 예, 하지만 이 녹취록은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제가 보기니까 윤석열 엑스파일 뭐 하는데 윤석열은 엑스파일은 제가 보기에는 처가하고 뭐 이래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녹취록은 저는 극복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엑스파일은 유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? 네. 뭐 맞는 실체가 사람도 없고 있어야 실체도 하는데 없이 없고. 네. 카드라는 것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니까. 그렇죠. 그게 뭐 증거라든가 뭐 사람이 없잖아. 네. 이건 뭐 명백하니까요. 그렇죠. 뭐 김부선도 만만치 않죠. 계속 그 얘기를 주장해오고 있으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그러면은 고소라도 하든가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건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제가 이재명 측근한테 그랬어요. 그 김부선 한번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좀 타협 좀 봐라 그랬더니 찾아간 거가 그걸 까발리면 자기는 완전히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김부선이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지난번에 뭐 3억 원인가 민사소송 내면서 재명아 네. 무상연애 있으면 쌀 한 가마니라도 보내라. 쌀 가마니는 좀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동안 뭐 성남시장에다 경기지사다 이렇게 그렇죠.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잘 그렇죠. 여자가 한을 품지 않도록 했어야죠. 네, 옛날에 요새같이 더울 때 드라마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었어요. 네. 전설의 무서웠대요. 고향, 전설의 고향. 되게 뭐예요? 이불 뒤집어 쓰고 봤어요. 밤에 머리 풀고 입에 칼 물고 뭐가 왜 나타나겠어요? 있는 놈이 그걸 가혹하게 하고 그 피해 주로 여성들이 많거든요. 그렇죠. 그 죽어서 관에서 뜯고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가는 뭐 제3자가 알 길은 없지만 뭔가 서운하고 인색하고 너무 좀 배려심이 좀 부족했던 게 그게 바탕에 깔린 거 아니냐.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여성표들이 지금 이재명한테 안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여성표는 지금 이낙연이 이재명을 확 뒤집었잖아요. 그렇죠. 여성들 아마 그 녹취록 한 번씩 전 국민이 듣는다고 해봐요. 아니, 찍어주기가 그러니까 어렵겠죠. 이 김부선 배우의 그런 사건이나 형수 쌍욕 사건이나 그 밑바탕에 이재명의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과연 저런 사람이 뭐 작은 지자체장이라든가 무슨 경기도지사까지는 그래도 모르겠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갸우뚱해진 것 아닌가. 그럼요. 예. 우리 국민이 대통령 뽑을 때까지 역경 극복 스토리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. 어릴 때 가난하고 또 입지 전적으로 성공해서 이룬 사람들. 그런 사람 많잖아요. 뭐, 그, 이명박도 그렇고, 문재인도 그렇고, 뭐, 다 그런 사람 많은데, 그런 사람들 보니까, 인품이 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. 대통령은 결국 인품으로 하는 건데, 이재명 같이 저렇게 형수한테도 저런 욕을 할 정도면은 대통령이 되면, 저거 어떨까?
이런 불안 심리가 지금 이재명 지지율에 영향을 굉장히 그렇죠. 준다고 봐야 될 겁니다. 불안감이 스멀스멀 그럼요. 일어나고 있는 예. 것이죠.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극복하느냐. 그렇죠. 그게 관건입니다. 예.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다른 거 뭐 기본소득 뭐 어쩌고 필요 없고 소용없는 것 같아요.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. 예. 특히 이낙연 전 대표한테 네거티브 해봤자 크게 뭐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그 사람이 남길 사람이 아닙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그걸 딱 잡아야죠. 저 옵티머스 관련해서 뭐 복합기 뭐 받고 그 관련된 그 측근 한 명이 죽었잖아요. 예. 그쪽에서 뭔가 이모 씨. 나와야죠. 그런데 왜 죽었냐? 결정적인 증거를 예. 검찰이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? 네, 수사하다가 죽었으니까. 그렇죠.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하니까 네.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. 네. 근데 검찰에도 이재명 예. 뭐 프락치랄까 네.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글쎄요. 같고. 그거 하나 있으면은 이낙연 결정적으로 갈 수가 있죠. 예. 그 돌아가신 분 이낙연 측근 부인이 지금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한대요. 왜냐하면 이낙연 어떻게 보면 총대 메고 죽었는데 너무 이게 이런데요. 거기도 또 부인한테 잘못하고 있나. 원래 이런데요.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서운한 게 많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터지면 이거는 이낙연을 결정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확보하느냐. 뭐 이게 관건이겠죠. 그러니까 이낙연은 보면은 이재명의 그런 쪽에다가 예. 자기 쪽 사람을 심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경기도 네. 작전방 사건, 그것도 경기 큰 거죠. 교통연수원 네. 그쪽에 그 50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촥 이쪽에 그렇죠. 보낸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에다가 자기 쪽 사람을 좀 심어 놔셔야 하는데 그렇죠. 이재명은 그건 좀 전략적으로 못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뭐 공작 의혹 그것도 잽치고는 큰 잽이거든요. 큰 거죠. 큰 잽이고 이게 예. 바로 제2 예. 드루킹 사건 아닙니까? 그렇죠. 댓글 사건이고. 예. 녹취록은 이 턱에 맞은 거라면은 이거는 배에 맞은 거죠. 권투 선수가. 명치 맞은 거나 그렇죠. 다름없어요. 맞은 거죠. 예. 예.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. 예.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제2 욕설 파일까지 공개가 되면서 예. 이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측의 이런 공격을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지금 그렇다 한다면 지지율 격차도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뭐 일부만 그래요. 또 어떤 것은 좀 오차 밖에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가다 보면은 거의 이제 두 사람 간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이재명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재명도 지금 위기를 맞았네요. 그렇죠. 위기죠. 예. 그때 우리가 욕쟁이 옛날에 우리 식당 주인 욕쟁이 식당은 많이 가봤어요? 예. 욕 얻어먹으면서도 왜 여름에 보면은 혼나면서도 욕쟁이 식당 주인한테 먹고 그랬거든요. 식당 주인은 욕쟁이가 욕 들으면서 먹으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. 예. 근데 우리가 세상 살기 가뜩이나 피곤한데 대통령까지 욕쟁이도 갖고 살겠느냐. 이걸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 국면에서 이재명이가 빨리 탈출해야죠. 그래야지 아마 이 경선이 좀 재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쪽에 꾀돌이 거장인 이해찬도 가 있고 양정절 또 이해찬이가 불러서 돌았다는데 있긴 별 있는데 대응을 못하는 이재명 이제는 참모들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한 자리 노리고 온 사람이 많답니다. 그래요. 벌써부터 농공행상에서 뭐 얻을까 챙긴대요. 벌써 전리품. 나는 네. 행안부 장관. 네, 그렇네요. 당신은 방통위원장이나 해. 뭐 이렇게 서로 예를 그러고 들면 있나? 김남국 의원이다. 그러면은 뭐 홍보나 뭐 대변인 역할을 좀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옆에 가방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. 얼굴만 자꾸 문대고. 이런 또 가끔 예. 이쪽에다 대고 쌍욕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냥, 오히려 마이너스가 막말 되는. 비슷하게 뭐 그래서 해버리는 거예요. 이재명 쪽 참모들이 의외로 지금 이 벌써 전리품을 노린다는 거예요. 싸우기도 전에. 근데 예. 이재명이가 도지사 뭐 이런 네. 거 하면서 그 공무원들까지도 들고 일어났죠. 여기에 무슨 신여관제냐. 사람을 여기저기다 하도 그렇죠. 심어버리고. 그러니까
그쪽에 참모들도 네. 대통령 되면 또 자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네. 뭐 이건 경기지사는 네. 저리 가라 뭐 아주 좋은 자리만 해도 몇 천 개가 한 5천 개, 6천 개가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재명 쪽은 벌써 농공행상 욕심 부리고 있고 이낙연 쪽은 거의 선거 캠프가 지지율 떨어지면서 다 무산되는 분위기였대요. 다 집에 가는 분위기였다가 요새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다시 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야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또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. 근데 박광훈 총괄본부장은 네. 그렇게 어려운 때도 이낙연 대표 쪽에 네. 섰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이탈한 사람은 없었다. 네. 다른 쪽에 간다든가 뭐 그런 사람은 없었다. 뭐 이렇게 또 자랑하더라고요. 예. 뭐 그런 점에서 이낙연이가 승기를 잡은 건 분명한데 결국 또 이낙연 지지율이 좀 올라간 건 문재인 지지율이 요새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친문 자기 우기고 이제 김경수 감옥 갔으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적자였네. 내가 적자였네. 우리 아빠가 문재인이야. 뭐 이렇게 또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을 텐데도 그럴 정치인들은 그렇죠. 정세균이하고 그러면 네. 이광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하던데. 아, 거기는 뭐 먼 친척이라고 하겠죠. 네, 어쨌든 뭐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니까 네. 일단 더 싸움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싸움하고 불난 것은 자기한테 피해만 없으면 제일 구경하기 좋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싸우다. 왜, 그 일본 사무라이 영화 보면은 둘 다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서로 급소 찔러가지고. 그렇습니다. 네, 민주당이 서로 급소를 찔러가지고 해가지고 야당에서 좋은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.